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역곡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혹 반박이 어려우니 출처를 공격하는 꼴이라며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여야는 잠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네, 앞서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언론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은 배후설을 제기했죠. 여기에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시기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과 사전에 의혹 제기를 논의했다는 정황이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핵심은 박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고발 사주 의혹이 논의됐는지 여부인데 우선 조 씨는 라디오 인터뷰와 SNS를 통해 불필요한 공방이라며 배후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꼬투리를 잡아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본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책정보관이 관련된 검찰의 국기문란 공작 사건이라는 건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여야는 잠시 뒤 2시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도 상정됩니다. 네,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정면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측 역시 박지원 게이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수처의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YTN 라디오에서 조 씨가 언론 보도 시기와 관련해 박 원장을 언급한 것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정치 공작 공모를 실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캠프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윤 전 총장은 오늘 TK 지역을 찾아 텃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나란히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주자들 사이 공방이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 상황도 알아보죠. 경선 중대 분수령인 1차 슈퍼위크가 어제 마무리됐는데 다음 승부처는 역시 추석 이후 호남이죠. 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호남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이 지사는 어제까지 과반의 연승을 이어갔지만 누적 득표율은 51%로 줄어들면서 호남 경선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귀한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호남 민심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첫 30%대 득표를 기록하며 이 지사와 격차를 조금 줄인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호남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지지자들은 불안한 후보 대신 안전한 후보를 내세울 거라며 이 지사를 견제했습니다. 3위 주자로 자리매김한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자리를 쫓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YTN 라디오에서 1차 슈퍼위크를 통해 2위 추격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 역시 오늘 호남을 찾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